자, 저번 시간에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1법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력학 기본적인 내용에서 온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온도는 뭐랑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랑 비례한다. 분자의 운동과 관계 있다. 그리고 나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상기체가 갖고 있는 방정식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력과 부피가 온도와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상기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도 얘기했었죠. 뭐랑 관계 있다? 온도랑 관계 있다. 또 뭐랑 관계 있다? 분자수랑 관계 있다. 그리고 이상기체가 갖고 있는 뭐 한일, 그렇죠? 한일 W는 P 델타 V랑 관계 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연력학 제1법칙 얘기했었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래서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연력학 과정에 대해서 등온과정, 등압과정, 등적과정, 단열팽창, 단열압축 그런 것들 배웠었죠? 외우는 건 아니고요.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열기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관. 우리 열기관이라는 것은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기관을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 우리 주변에 되게 많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있고 화력발전소도 있고 증기기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열을 이용해서 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열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고열원의 Q1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이 Q1의 열을 받아서 외부의 W만큼 일을 하는 거야. 이 열이 Q1을 공급을 해서 W만큼 일하고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Q2가. 그렇죠? 이렇게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고열원에서 W만큼 일을 하고 다시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거죠. Q1만큼 일하고 Q2만큼 일한 거죠. 그러면 우리 Q1은 당연히 Q1은 뭐랑 같을까요? 일하고 남은 거랑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W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Q1에서 Q2 빼라는 걸로 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열 효율을 배우잖아요. 효율. 그렇죠? 효율을 배울 텐데 효율은 전체 공급되는 에너지 중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냐잖아. 공급되는 에너지가 Q1이잖아. 한 일이 W잖아. 이걸 바로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죠. E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Q1은 그대로 쓰고 아까 W 이렇게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그렇죠? Q1에서 Q2 뺀 거. 그러면 1 빼기 Q1 분의 Q2라고도 할 수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알아도 되고요. 이렇게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열 효율을 구할 수 있다. 이거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데 진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정말 쉽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공식만 딱 쓰면 끝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좀 이거 틀리면 아깝잖아. 꼭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자, 열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열기관은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 온도 변화는 없어요. 열역학 과정을 거치고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을 순환 과정을 하거든. 그 거치는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다고. 예를 들어서 P하고 V가 있어. 뭐 예를 들게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어. 다시 돌아왔어 이렇게. 그쵸?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온도 변화는 없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단 말이야. 그쵸? 근데 한 일이나 받는 일은 있다는 얘기죠. 한 일이 있겠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열 기간의 내부 한 일, 이만큼, 이 면적만큼이 바로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역학 1법칙에 따라서 열역학 1법칙 뭐죠? Q는 델타 U 플러스 W에 따라서 한 일은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과 저열원에서 방출한 열의 차이와 같다. 온도 변화랑 같다. 그렇죠? 열의 그 열량과 Q1, Q2의 열량과 차이와 같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한 일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는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은 항상 저열원으로 이동한다. 열이라는 것은 고열원에서 항상 저열원으로 가는 거지 거꾸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열 요율은 항상 1보다 작다. 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아까 2는 Q1 분의
W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아까 어떻게 바꿨죠? 이거는 1 빼기 Q1 빼기 Q2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Q2가 0이 되면은 이게 전부 다 0이 돼서 1이 되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즉 연력학습 입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온도가 0 켈빈으로 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절대 온도까지 내려갈 수는 없어요. 거의 근사하게 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아예 0 켈빈까지 떨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연료는 항상 1보다 작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면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털링 엔진이 나와 있는데요. 스털링 엔진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스털링 엔진은 뭔지 알죠?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공간 내에서 기체를 채워. 그런 상태에서 외부에서 열을 가하거나 또는 냉각하면서 부피를 변화시키면서 일을 하게 만드는 장치를 스털링 엔진입니다.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할 게 좀 있어. 나무판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나는 친구들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우리는 지금 원리를 따지니까 스털링 엔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V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뭐 등적이라든지 등온이라든지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뭐 등앞 등적이죠. 참 등적 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원래 들어오면서 온도 변화는 없죠. 근데 요만큼이 바로 한 일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에서 다뤄갔을 때는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 먼저 가하고 나 한번 해보자. 가에서 나로 갔을 때는 등적 과정이죠. 그쵸? 부피가 안 변했죠? 그럼 Q는 델타 U 플러스 W여서 얘가 0이라는 거죠. 다 뭘로 변한다는 거야? 전부 다 온도 변화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기체에 열을 공급하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나에서 다는 등온 과정이죠. 온도가 안 변했죠. Q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이게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부 다 W로 변한다는 거죠. 일을 한다는 거죠. 왜?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가 열을 받아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나에서 다뤄가는 과정이고 다라는 우리가 등적이죠. 부피가 일정하죠. 그래서 Q 델타 U 플러스 W여서 얘가 0이야. 그래서 전부 다 뭘로 변한다? 온도 변화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내려가니까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라에서 가로 가는 것은 등온 과정이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Q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다 이거는 관계 있는 거죠. 근데 얘가 감소하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죠. 열을 흡수. 일을 받는 거니까 일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한 거죠. 스털링 엔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요 부피만큼이 바로 뭐한다?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좀 외우는 거 아니고요. 분석하는 거고 우리 문제를 통해서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력학 2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역 과정과 뭐 비가역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고 스스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현상을 가역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자 운동 있죠? 진자 운동이 이렇게 왕복 운동 하잖아. 그쵸? 그러면 이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진동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한다고요. 변화를 남기지 않고 스스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현상을 가역 과정. 비가역 과정은 뭐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한 번 일어나면 다시 원래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이 바로 비가역 방정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배가 너무 아파서 방귀를 껐어. 그렇죠? 방귀를 꺼서 방귀가 이렇게 막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어? 다시 모여라 얘들아. 안 되잖아. 퍼져나가는 것만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게 바로 비가역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죠. 방안도 마찬가지죠. 어때요? 여러분도 아침에
막 급해가지고 막 이불도 안 개고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어지럽히면 했어. 그럼 집에 갔다 오면 다시 원래도 돌아가 있어? 안 돌아가 있죠. 그렇죠? 누가 뭐 부모님이 뭐 치워지지 않는 이상 그 상태 그대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한다? 한쪽 방향으로 일하는 것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잉크를 어떻게 하고 떨어뜨렸어. 그럼 잉크가 퍼져나가겠죠? 이게 이쪽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다시 보이는 건 없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엄청 얇은 막이 있어서 여기에 기체를 집어넣었어. 얘를 막을 딱 여기서 딱 통과하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다시 이가 한쪽으로 모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가역과정, 비가역과정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연력학 2법칙 들어갑니다. 연력학 2법칙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비가역과정으로 진행된다.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은 항상 어떻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고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 못해요. 또 모든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무질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뭐 모여서 정렬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또한 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또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죠. 확률이 높은 방향 쪽으로 진행될 거다. 그리고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 이것도 열역학 제2법칙이죠. 그래서 따라서 열 효율이 1인 열 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열역학 2법칙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표현 방법이고 전부 다 열역학 2법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카르노 기간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카르노 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대의 열 효율을 낼 수 있는 이상적인 열 기간이야. 이상적인 열 기간. 실제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고요. 최대한 효율을 높인 거야. 그래서 열 효율을 배웠었죠? 이는 어떻게 하죠? Q1 빼기 Q2 그래서 1 빼기 Q1분의 Q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절대 온도 비율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르노 기간에서는. 카르노기의 열 효율은 이렇게 2는 1 빼기 Q 대신에 T1분의 T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와 고요온의 절대 온도와 저요온의 절대 온도의 비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카르노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ASP 등온 팽창, 얘는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뭐하는 거? 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 후에는 이런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ASP 갈 때 T1은 등온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그렇지? 얘는 0인데 2를 하는 거죠.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또한 이제 B에서 C로 갈 때는 뭐냐면 단열 압축이잖아. Q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0이야. 즉 요거 온도가 감소한 만큼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고 있어. 부피 증가하고 있죠. 하고 있어. 또한 이제 거꾸로 CST는 등온 압축이야. 그렇죠? 등온 압축.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전부 다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Q2는 방출하고 뭐 한다? 1은 받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단열 압축 Q 델타 U 플러스 W 얘는 없어 0이야. 근데 얘가 줄어든 만큼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의 변화는 전체는 없지만 뭐야? 한 일이 있다는 거죠. 이만큼 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게 바로 카르노 기간입니다. 근데 요것도 정리를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연료율이 1-T1분의 T2인데 이 T2가 0인 게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이상적인 열 기간도 열 효율은 1보다 작다라고요. 근데 더 실제 열 기간은 뭐 하는 거야? 이 카르노 기간보다 더 작은 거죠. 효율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 실제 열기간 연료를 따져보면 증기관 같은 경우는 약 8% 정도밖에 안 되고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그렇죠? 연료 중에서 이 정도만 우리 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디젤 기간은 조금 더 높아요. 25에서 한 35 정도. 그래서 디젤 기간이 뭐 하는 거죠? 우리 디젤
차가 그 연비가 조금 더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우리가 카르노 기간까지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력학 법칙 같은 경우는요. 마무리할게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으니까요. 여러분도 잘 읽어보시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